근로장려금 받으시는 분들 중 65%가 단독 가구이고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어르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수급 대상이 무려 73만 가구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대상이 늘어나도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을 손해보거나 아예 못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2027년 새로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의 핵심 변화와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기준, 그리고 같은 가족이라도 지원금을 최대로 끌어올려 받는 4가지 핵심 가이드를 아주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하시는 청년분들부터 중장년, 60대 이상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국민 전체가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평소에 나도 근로장려금 받고 싶다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바뀌는 기준이라면 해당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는 바로정보TV입니다. 올해는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조건이 바뀌어서 내가 대상에서 떨어지면 어쩌지? 하고 밤잠 설치며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괜히 세무서나 정부 발표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불안하셨을 텐데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복지정책을 보면 근로장려금 제도에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해서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돕고 일할 의욕을 높여주는 아주 효자 같은 복지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제도 핵심 4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크게 달라지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입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맞벌이 가구는 호벌이에 비해 기준이 까다로워서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정부는 맞벌이 소득 기준을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1차 올려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을 기존 4,400만 원에서 무려 5,200만 원 미만까지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무려 73만 가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4,500만 원이나 5천만 원이라서 아쉽게 탈락하셨던 맞벌이 분들도 이제는 장려금을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18세 미만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홀벌이나 맞벌이 가구라면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 역시 연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 기준이 계속 적용되니까요. 두 장려금을 함께 챙기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 즉 재산 및 소득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분들을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단 하루나 며칠이라도 알바나 일을 해서 발생한 소득이 최소 4만 원 이상은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이 아예 없으시거나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수급비만 받으신 경우에는 일한 소득이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이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것이 바로 재산 기준인데요.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예금, 적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고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대출이나 부채는 차감해 주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2억 3천만 원짜리 집에 살고 계신데 대출이 1억 원이 있더라도 정부에서는 대출을 뺀 1억 3천만 원이 아니라 집값 전체인 2억 3천만 원을 재산으로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 사이에 해당하신다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구 유형별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보면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 원, 콧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4,4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는 이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 금액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은 다음과 같이 바뀔 전망이에요. 단독 가구는 소득 기준이 연 2,600만 원 미만으로 넓혀지고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15만 원 인상됩니다. 꽃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연 3,7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 역시 285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25만 원 인상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무려 5,200만 원 미만까지 대폭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됩니다. 참고로 자녀 장려금은 연소득 7천만 원 미만 기준을 유지하면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내가 어떤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혼자 사니까 단독 가구겠지, 우리는 같이 버니까 맞벌이겠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가구 기준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집에 돈 버는 20대, 30대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집은 맞벌이 가구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맞벌이는 오직 남편과 아내, 부부 두 사람이 같이 버는 경우만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돈을 벌고 있다면 세법상 자녀는 이제 부모님의 부양 자녀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살아도 부모님도 단독 가구, 성인 자녀도 단독 가구로 소득 요건이 각각 따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해서 탈락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인 자녀와 나는 소득이 별개니까 재산도 따로 보겠지?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절대 아닙니다. 소득은 각자 따로 계산할 수 있어도 재산 기준을 따질 때는 주민등록상 한 집에 살고 있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모두 하나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재산이 2억 원인데 함께 사는 성인 자녀 명의의 예금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5천만 원이 있다면 합산 재산이 2억 5천만 원이 되어서 가구원 전체가 장려금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하시기 전에 부모님 재산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자녀의 예금 적금이나 차량 등 모든 재산을 꼭 더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준일은 바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네 번째 살펴보셔야 할 것은 한 가구에서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장려금이 달라지는 실전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도 자격이 되고 같이 사는 성인 자녀도 자격이 되니까 둘 다 신청해서 각각 따로 받으면 안 되나요?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안 됩니다. 한 집에 같이 살고 계시다면 무조건 딱 한 명만 받으실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인데요. 두 분이 각각 신청서를 내시더라도 국세청 심사에서 걸러져서 한 명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중 국세청 계산으로 장려금이 단 1원이라도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을 정해서 대표로 한 명만 신청하시는 것이 수십만 원을 더 챙기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실제 예시를 하나 풀어드릴게요. 25세 청년 자녀와 60세 어머니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지난해에 알바로 연 400만 원을 벌었고 어머니는 식당 일 등으로 연 1,800만 원을 버셨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을 합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때 소득 1,800만 원인 어머니가 대표로 신청하면 단독가구 소득 상한선에 걸려서 장려금을 약 50만 원 안팎만 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 400만 원인 자녀가 대표로 신청하면 단독가구 최대 구간에 해당되어서 165만 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가 신청하면 50만 원밖에 못 받지만 소득이 적은 자녀가 대표로 신청하면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집안인데도 신청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무려 1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가구원 내에 소득이 있는 식구가 여럿이라면 반드시 장려금 산정액이 가장 크게 나오는 사람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해 주세요. 만약 자녀가 독립해서 주민등록을 따로 두고 주거지를 옮겼다면 그때는 부모님과 자녀 각각 100% 따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렇게 좋은 혜택이 대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 가장 헷갈리실 텐데요. 여러 날짜가 나와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으니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새로운 기준은 바로 2027년에 벌어들인 소득부터 적용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당장 2026년에 번 돈으로 내년 5월이나 9월에 신청하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변경된 2027년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통장에 돈을 받는 시점은 2028년 5월 정기 신청부터입니다. 2027년에 번 소득을 바탕으로 2028년 5월에 신청해서 8월이나 9월에 받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날짜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5월 정기 기간을 놓쳐서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원래 받을 금액에서 5%가 감액되어 95%만 받게 되는 거니까 꼭 5월 정기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정부 발표안은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요. 하지만 지난 여러 사례를 돌이켜볼 때 정부가 발표한 내용 거의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오늘 내용을 미리 잘 숙지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가도 너무 오르고 경제도 어려워서 다들 힘든 시기인데 땀 흘려 성실히 일하시는 많은 분들께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작지만 든든한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돈이 되고 힘이 되는 복지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